잘 왔어. 마침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든. 진료 차트에 적힌 기록을 보니까 몇몇 환자들이 재진을 받으러 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 물론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처럼 심하진 않았거든. 혹시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런 유행의 상조회는 환자들끼리 경험을 교류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해서 질병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이 상조회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 환자들 중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에 가입한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 수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더 수상한 건 내가 아무리 추궁해도 상조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말해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고. 그 정도까진 안 해도 돼. 넌 그냥 환자로 위장하고 이 상조회를 조사하면서 그들이 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줘. 상조회가 주치의인 나를 속이고 환자들을 위험하게 만든다면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이 임무를 맡겨도 될까? 난 이 작은 진료소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야 해. 네가 내 부담을 덜어준 덕에 걱정 없이 집중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어. 그럼 부탁해. 돌아오면 다시 제대로 인사할게. 넌 진료소에서 본 적이 있어. 나타샤를 도와 심부름을 하던 녀석이지? 모르는 척하지 마. 내 눈은 절대 못 속여. 어디 보자. 나타샤가 재진받게 설득해달라면서 보낸 거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니? 난 불치병에 걸렸어. 다 끝났다고.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 거지. 물론 아니지. 나 혼자 책에서 찾아본 거야. 내가 매일 보는 책에 묘사된 증상과 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 책은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봤지만 불치병 중 10몇 개나 맞아떨어지더라. 나 같은 상황은 재진을 받아도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도 낭비하는 셈이고. 너랑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 사실 진찰료를 낼 돈이 없어서 그래. 나타샤 선생님은 외상도 괜찮으니 여유가 생기면 갚으라고 했지만 내가 그렇게 낯짝이 두껍지 못해서 말이야. 그런 소리를 너한테까지 들어야 해? 설득은 됐어. 충분히 고민했거든. 전에 배우 선생님은 다 무료로 진찰해 주셨는데 나타샤가 착하긴 하지만 역시 나한텐 배우 선생님이 최고야.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겠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배우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한테만 몰래 말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떠들면 안 돼? 소문으로 들은 건데 배우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여동생인 나타샤랑 관련이 있대. 환자를 뺏어가는 게 질투나서 결국... 잠깐. 이건 그냥 소문인데 이걸 바로 믿는다고? 됐어. 더는 말 안 할래. 나타샤가 특별히 널 보냈으니 일단 한번 드러나 볼게. 나중에 재진받으러 진료소에 들러볼 테니 잘 가. 이 환자는 사정이 어려워서 재진을 받지 못했어. 다른 환자에게도 물어보자. 뭐라고? 크게 좀 말하렴. 귀가 나빠서 하나도 안 들린단다. 응? 재진을 왜 안 받으러 가냐고? 그걸 묻는 게야. 에휴, 나타샤는 참 좋은 젊은이야. 매번 정성을 다해 꼼꼼히 진찰해주지. 근데
보다시피 나이가 나이인지라 금방 힘에 부쳐. 병이 완쾌해도 오래는 못 살 거란다. 그건 낭비야. 그건 젊은이들한테나 하는 얘기잖니. 지금 내 상황으로 건강 같은 걸 바라는 건 사치야. 사실 우리 집 영감도 나와 같은 병에 걸렸었어. 내겐 늘 약을 챙겨 먹으라면서도 정작 영감은 먹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광산구역에 볼 일이 있다며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단다. 살아생전 늘 나보다 빨리 가고 싶다고 했었지. 끝까지 이기적인 영감 같으니. 내가 유일하게 걱정하던 영감도 갔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지 신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네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그 젊은이는 늘 나한테 정성을 다하지만 난 항상 짐이 되는 느낌이란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나타샤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볼게. 응? 또 할 말이 남았니? 귀가 잘 안 들려서. 상조 뭐? 들었어. 다 들리니 목소리 좀 낮추렴. 상조회라는 건 처음 들어본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재진을 받지 않으셨어. 다른 환자에게도 물어보자. 왜 재진을 안 받냐니? 너도 환자야? 아님 나타샤 선생님이 보내서 온 건가? 아님 또 누가 우릴 신경 쓰겠어? 지금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내 몫의 걱정과 약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전해줘. 갈등? 없어 그런 거. 그분은 하층 구역에서 유일하게 양심 있는 의사 선생님이셔. 다만 선생님의 행동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효율도 낮고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잖아.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건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해. 결국 환자만 더 괴로워지고 선생님도 지치기 마련이지. 나 같은 광부는 긴 치료 과정을 기다릴 여력이 없어. 약을 먹고 바로 작업에 투입돼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은 거랑 다를 것 없거든. 혹시 배우 선생님 알아? 배우 선생님이 만든 특효약은 가격도 싸고 효과도 직통이었어.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배우 선생님의 약은 아주 특별하거든. 대부분은 복용 즉시 완쾌하지만 복용하고 증세가 더 심해져 죽는 경우도 있었어. 리스크가 있는 걸 알지만 다들 사고 싶어 안달이었지. 왜 그런 줄 알아? 그건 네가 가난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그 정도로 삶에 쫓겨본 사람이라면 눈앞에 어떤 기회라도 놓칠 수 없어. 그게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해도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 그런 고통을 겪을 바엔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됐어. 너한테 이런 말을 해서 뭐해. 어차피 배우 선생님은 안 계시는데. 뭐야, 너도 특효약에 흥미가 생긴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에는 아직도 그런 약을 팔고 있어. 거래 장소를 알려줄 수도 있긴 한데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하지. 이 정보는 절대 나타샤 선생님께 알려선 안 돼. 알았어? 이 규칙을 어긴다면 뒷감당은 네 몫이라고. 자, 여기 이건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회가 약을 파는 장소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 이 정보를 절대 나타샤 선생님께 말해선 안 돼. 특효약의 판매처를 받았어. 이제 어떡하지? 그 환자는 나타샤 씨에게 이걸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어야 하나? 거기서!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열계에서 산책을 한다고? 시침이 떼지 마. 여길 지나가는 가난한 노숙자들도 너랑 비슷해. 약을 사고 싶으면 내게 말해. 앞으로 갈 필요 없어. 아참, 여긴 현금만 받고 외상은 일체 사절이야.
가격은 상조회가 나중에 정한 거야. 배흐 선생님처럼 무료에 가까운 가격은 아니지만 진료소에 있는 그 여자가 파는 약보단 훨씬 싸지. 어이, 대체 살 거야 말 거야? 명쾌한 답을 내놔. 여기서 한가롭게 잡담할 시간 없다고. 잠깐, 네 옷차림, 너 그 여자 의사랑 아는 사이구나? 전에 진료소에 갔을 때 언뜻 본 것 같은데 틀림없어. 꺼져 얼른! 썩 꺼지란 말이야! 우린 그 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 오늘은 영업 끝났으니까 귀찮게 하지 마. 잠깐! 그럼 우리 약은 어떻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해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 해산하고 다음에 다시 와! 저 약을 파는 녀석,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돌아가서 나타샤 씨한테 보고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오빠 배우가 남긴 연구 성과를 찾았고 일부 환자들에게 특효약이라는 걸 팔고 있단 말이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건 그들이 단순한 상조회는 아니라는 걸 증명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특효약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아. 배우가 남긴 그 약품, 아니, 그건 약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실험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 시약일 뿐이야. 그 환자들은 내가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도 아직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그러니 상조회와 관련된 정보를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겠지. 환자들이 분명 나한테 불리한 말을 했으니까 먼저 약을 파는 것부터 조사하려고 했던 거지. 괜찮아. 나중에라도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 신뢰는 나한테 무척 중요하거든. 배우가 남긴 특효약의 효능이 궁금하다면 진료소에 있는 환자들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지켜봐줘. 어떤 사람들은 배우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상층 구역에서 내려와 환자들을 돕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가난한 자들의 의사는 무슨, 그냥 사람들이 소설을 쓴 거지. 예전에 무료로 약품을 나눠준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약을 먹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진 않았어. 듣기 좀 그럴 순 있지만 배우는 그냥 우릴 실험 대상으로 봤던 거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는 뒷전이고 바보처럼 실험용 쥐가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순 없어. 이것도 내 추측일 뿐이고. 배흐 씨가 남긴 약! 그딴 걸 정말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타샤 선생님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봤을 때 배흐 씨는 의사로서의 도덕성은 눈꼽만치도 없어. 의사라고 할 수도 없지. 의사로서의 재능은 있지만 그걸로 질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진 않았어. 예전에 배우 씨한테 진찰받은 적이 있는데 증상조차 묻지 않고 특효약이란 걸 처방해주더라니까? 너라면 안심하고 그 약을 먹을 수 있겠어? 배우의 일은 아직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사이, 그리고 배우가 하층구역에서 했던 일들, 그 과거사는 말하자면 얘기가 길거든. 너도 배우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겠지. 네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 환자를 한 명 더 만나봐줬으면 하는데 그녀도 그 특효약의 피해자야. 약품 남용이 환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 알려주고 싶어. 그녀의 상황을 보고 난 후에 네 생각을 말해줘. 그리고서 하나 더 부탁할게. 넌 누구야? 누구? 난 대체 누구지? 내 남편은 어디 있고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는 거야? 남편과 아이는 어디 있어? 말해봐. 넌 알잖아, 맞지? 너도 모르고 그녀도 모르고 다들 몰라. 어디 간 걸까? 대체 어디 갔어? 젊은이, 그 불쌍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게. 내가 말해주지. 정말 불쌍한 새댁이야. 남편과 아이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 그래,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밝은 사람이었어. 그러다 남편과 아이가 이상한 병에 걸렸고 증상이 심각하진 않았지만 생계에 지장이 가는 건 피할 수 없었지. 병을 한 번에 치료하려고 그 특효약인지 뭔지를 사러 간다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두 사람의 증세가 한 번에 나빠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은 죽느니만 못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네. 그 뒤로는 쭉 저 상태야. 그나마 나타샤 선생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돌봐준 덕에 저 정도지. 아니었다면...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이 늙은이가 보기에 그 약팔이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목숨까지 서슴없이 해치는 것 같아. 아니라면 어찌 그런 약을 아픈 사람한테 팔 수가 있겠나. 휴, 말을 많이 했더니 힘에 부치는구먼. 지금은 나와 영감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나중에라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래. 그 환자와 만나봤어? 네 표정을 보니 너도 그 특효약의 성질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선 것 같네. 안 그래? 맞아. 배흐든 상조회든 모두 하층구역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고 있지.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줄게. 과거 상층구역에는 의술이 고명한 의사가 있었어. 물론 뛰어난 약품 제조 실력도 겸비하고 있었지. 그 의사는 혹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를 눈보라 면역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연구는 여러 차례 암초에 부딪혔고 실험 대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멋대로 조작하는 건 거대한 리스크를 동반하거든. 또 상층구역엔 그 실험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 의사는 하층구역에 있는 여동생한테 연락했지. 하층구역의 의료 활동을 돕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무척 기뻤어. 그녀에게 오빠는 늘 동경하던 의사였거든. 그래서 직접 오빠를 하층구역으로 데려왔고 진료소와 실험실까지 마련해줬어. 그 후의 일은 너도 대충 예상이 갈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약품을 나눠주는 건 실험 약물을 테스트하기 위한 배의의 수단일 뿐이었어. 그의 시약이 어느 정도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뿐이야. 환자는 시약의 효과로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되고 그로 인해 치료에 소홀해지지. 그 결과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거짓 약효로 완쾌됐고 모든 공로를 특효약에 돌렸지만 중증 환자들은 명을 재촉할 정도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어. 난 그들이 이런 사망 사례를 단순 불운이나 리스크로 취급한다는 게 용납되지 않아. 책임감 있는 의사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에게 정식으로 그 특효약을 회수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이 의뢰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고마워. 약을 회수하면 특효약에 의존하는 환자들은 고통스러울 거야. 결국 우리가 직접 그들의 헛된 희망을 깨트리는 거지. 그래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배의가 남긴 시약을 전부 회수해야 해. 모든 책임과 리스크는 내가 부담할 테니 넌 걱정할 필요 없어. 가봐. 난 여기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 멈춰! 이 앞은 통행 금지야. 기고만장한 녀석이네. 뺏겠다 이거지? 너 이 자식, 그 진료소 의사의 쫄따구잖아.
우리 상조에는 뭐 정보망 없는 줄 알아? 그 여편 내가 우리 약을 노리고 널 보내서 깽판을 치라고 한 거지?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이 녀석을 쫓아내. 어디 보자. 누가 찾아온 거지? 그 유명한 외부인이군. 도둑이자 강도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잘 들어. 난 중증 난치병 환자 상조의 회장이야. 네 앞에 있는 약들은 많은 회원들의 목숨줄이라고. 정말 회원들의 이익을 건드릴 셈이야? 환자들이 불쌍하구먼. 겨우 목숨을 살려줄 특효약을 찾았는데 너 같은 강도를 만나다니. 내가 알기로 이 하층 구역은 환자가 많아서 그 진료소 한 곳으로는 버티기 힘들 텐데, 우리 상조회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환자들을 그 의사 대신 받아줬으니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 이 녀석은 깽판을 치기로 작정했나 보군. 됐어. 이곳을 찾아냈으니 널 멀쩡하게 돌려보낼 순 없지. 형제들! 이 약도둑을 잡자고! 젠장! 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우리 돈줄을 막는 거냐? 돈줄? 그럼 인정한다는 거지? 이 일을 하는 건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걸. 넌 어떻게 온 거지? 제길 귀찮은 일이 끊이질 않는군. 양심을 속이고 가짜 약을 장사한 그날부터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건 예상했어야지. 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어. 달리 말해 그들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지. 넌 모두를 구할 수 없어. 이 하층 구역의 수많은 환자를 네가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야? 맞아. 내 힘만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지. 필요하다면 난 내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그들의 병을 치료할 거야. 베으가 하층 구역에 진 빚은 내 몫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모두를 돕는 것밖에 없어. 정말 집요한 녀석이네. 그런 점은 미친 네 오빠와 똑 닮았군. 칭찬으로 들을게. 고마워. 오늘 네 행동이 하층 구역의 수많은 가정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난 오빠가 남긴 시약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볼게. 더 이상 상조회가 오빠의 이름으로 행패를 부리게 둘 순 없어. 마을로 돌아가자. 아직 환자들에겐 설명이 필요해. 나타샤 씨가 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선생님, 뭐라고요? 특효약의 공급이 끊겼다뇨? 들으신 대로 해요. 그 약은 위험의 소지가 있어 관련 공급망을 와일드파이어가 차단했어요. 여러분의 병세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약품 남용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고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긴 그냥 환자들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거면서. 나타샤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게. 무례하구먼. 아니 할멈, 왜 아직도 저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잘만 먹던 특효약의 공급이 갑자기 끊겼다고. 이게 뭐야? 화를 내시는 건 이해하지만 주치의로서의 제 판단을 믿어주셨으면 해요. 충분한 의료물자를 확보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필요하다면 상층 구역에 가서 도움을 청할 생각이에요. 상층 구역? 까먹을 뻔했군. 당신도 상층 구역의 사람이었지? 선생님한테 너무하지 않나? 빨리 특효약의 대체품을 찾는 게 좋을 거야. 못했단 봐라. 배의 선생님을 모함했다고 다 까발려 줄 테니. 제게. 왔구나. 미안,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 난 괜찮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해서 저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뿐이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배우가 남긴 골칫덩어리를 해결하고 나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배우와 관련된 일을 전부 얘기해주고 싶어. 궁금한 게 있다면 사양하지 말고 물어봐. 아니, 하지만 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돈독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나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그러다가 상층구역에서 온 한 가정에 입양됐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지. 양어머니는 날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어. 오빠도 날 친동생처럼 예뻐했고, 적어도 어릴 적엔 말이야. 양부모님이 의사 가문 사람이셔서 우린 어릴 적부터 수많은 의학 서적을 접해왔어. 커서 우린 벨로보그의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의료업에 종사하게 됐지. 온화하고 내성적이지만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극도로 집요해져.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야. 실험할 때 내가 실수라도 하면 오빠는 신랄한 말로 날 질책하곤 했지만 그 후엔 사과하고 날 위로했어. 정말 모순적인 사람이었지. 오빠가 리베타운에 남은 시약을 남겨놨을 줄은 몰랐어. 네가 말했을 땐 솔직히 나도 좀 놀랐고.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과거는 어느 날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법이지. 그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 오빠는 어릴 적부터 눈보라 면역이라 불리는 약을 개발하고 싶어 했어. 그는 혹한을 두려워하는 건 질병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항할 약물을 개발해 인류가 한파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바람이었지. 성공한다면 사람들은 벨로보그를 떠나 설원에 터전을 지을 수 있을 테니까. 솔직히 눈보라 면역을 어떻게 실현시킨다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의 이상과 끈기는 높이사.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의 선택을 믿어왔고. 상층 구역에서의 연구가 순조롭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하층 구역에 와서 보육원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편지를 보냈지. 기분 전환 겸 말이야. 당시 난 어렸고 오랜 좌절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몰랐어. 하층 구역에 있는 동안 오빠는 경미하게나마 열개의 침식에 영향을 받은 환자들을 만났지. 냉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일반인과 달랐거든. 그는 이 특성을 무척 흥미로워했어. 그는 경미한 열개의 침식 효과를 재현하려고 했고 이 연구가 눈보라 면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 시약이 결코 모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순 없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없으니까. 오빠가 그 시약을 제작한 건 단기간 내에 피실험자의 증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지. 병세의 변화를 더욱 쉽게 관찰하려고 말이야. 내 뒤에서 그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시약을 배급하고 있었어. 내가 수상함을 눈치챘을 땐 그의 이성이 무시무시한 연구에 잡아먹히기 직전이었고. 맞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야. 무슨 일이지? 가족에 대한 신뢰가 내 눈을 멀게 했으니. 그의 실험이 발각된 후 나와 올레그 씨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면 좋을지 한참을 상의했어. 그땐 봉쇄령이 공포되기 직전이라 하층 구역에 실버메인 처리대는 거의 없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를 처벌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 결국 올레그 씨는 그를 추방하고 하층 구역으로의 진입을 영원히 금지하자고 제안했어.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오빠는 하층 구역 사람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거야. 그때 난 나약하고 무능했거든. 올레그 씨가 그렇게 건의한 것도 날 염두에 둔 걸 거야. 그래야지.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처음으로 오빠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 나와 올레그 씨는 그를 상층 구역으로 데려갔지. 오빠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한 부탁은 도시 밖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였어. 늘 이기고 싶어하던 그 설원의 말이야. 그는 내 눈앞에서 혼자 눈의 장막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 그때부터 늘 머릿속에서 한마디를 되뇌었지. '배흐는 죽었다.'
미안. 이야기를 하는 건 서툴러서 말이야. 배우는 좋은 오빠도 의사다운 의사도 아니야. 넌 그것만 알면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오빠가 남긴 골칫덩어리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건 감사의 뜻이니까 받아줘.